3월 9일 오버더탑 코멘트 한국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이 연루화된 해외 부동산 투자나 또 그들이 발행을 했던 홍콩 지수 연계 ELS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간접 투자의 형태로 자기들의 돈이 아닌 정부의 자금을 받아 미국의 빌딩에 1,800억 원을 투자했던 미래에셋증권은 원금을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17년에 보스턴에 있는 고층 건물에 투자한 미래에셋은 건물의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건물 가치가 투자 시점인 1조 4천억 원에서 30% 이상 폭락을 했으며 그 당시의 기대 수익률은 연 6%였으나 작년 하반기가 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순위 대출 채권, 메자닌이라고 합니다. 에 투자를 했기에 약정된 이자와 원금 회수가 불투명해졌고 이미 한 차례 만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유럽을 포함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채권자는 먼저 돈을 받지만 그들은 중순위인 메자닌에 투자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리스크를 테이킹한 것입니다. 중순위 채권은 정산 시점에서 누적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받는 구조인데 현재 큰 규모의 정부 기금을 원금이라도 회수하려면 다음번 만기까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살아나야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즉 월세나 임대료 같은 거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사모 형태로 또는 금융사들이 자기들의 돈으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외의 부동산 투자는 쉽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투자했던 많은 해외의 건물들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 누워서 침 뱉기 같기에 여기에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부동산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쉽게 할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11일에는 홍콩 주가 관련 ELS 사태에 대해서 11월부터 은행과 증권사들을 상대로 금감원이 전방위 조사에 나선 지 4개월 만에 현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배상의 기준과 비율을 담은 책임 분담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내 5대 은행의 1월부터 2월 28일까지 만기가 도래되는 ELS 금액이 1조 9,851억 원이었으며 이 중에 손실 금액은 1조 543억 원으로 확정 손실률은 53.1%였습니다. 저희 향후에도 ELS의 손실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할 땐 고정이자를 주는 상품과 고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연계한 것이 개인 투자가들에겐 좋은 방법입니다. 연초에 저에게 많은 증권사들이 투자를 권유했던 JYP 엔터에 대해서 제가 JYP는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고 회사의 재무에 대해서 전혀 관리도 안 해서 잠깐 연말에 방송에 나오고 자기 돈으로 자사주를 산다는 발표로 주가가 뜰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33.1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은 원래는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다시 심리를 해서 한국으로 송환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미국으로 갔으면 엄청나게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데 한국으로 오면 형량은 많이 줄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